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습하는 숙제 내용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숙제 20번 G.722 이제 722은 곧 이어서 설명할 거예요. G.722 오디오 압축 그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라. 이제 그림을 넣고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하라 그 얘기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화가 1972년도에 전전자 교환 시스템 ADPCM 방식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할 때 전화로 이렇게 통신이 되는 내용이 한 3.5kHz 정도까지 밖에는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길이는 20kHz까지 들어도 가까이에서 소곤소곤 할 때는 그렇게 높은 주파수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넉넉 잡아서 4000Hz로 하고 나이키스트 샘플링 세어림이 2배 주파수로 샘플링하면 되니까 8000Hz로 하고 한 샘플당 8비트에서 64kbps로 이렇게 압축하는 게 PCM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근 15년 이상을 쓰다가 드디어 1984년도에는 ADPCM, PCM은 PCM인데 어댑티브 디퍼런셜 PCM이 표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ADPCM이 결국은 G.721가 되는데요. 721. 이거는 64kbps가 아니고 한 샘플당 4비트가 할당이 돼가지고 차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32kbps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32kbps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 교환기 기능이 뭐 4개 됐던 것이 결국은 다른 여분의 프린트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가입자 수를 2배로 늘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한 가입자가 64kbps가 되던 G.711에서 이 32kbps로 ADPCM화 되면은 이게 G.721가 되는데 그게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의 연구를 해가지고 겨우 표준화가 만들어졌고 그게 1984년이고 본격적으로 이 전화 통신 방식이 쓰인 게 우리 서울 올림픽 할 때 쓰였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는 이렇게 32비트로 전송이 되는 ADPCM 칩으로 우리가 전전자 교환기를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상용화에. 자, 그게 전신이 여러분들 대전에 가만히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전자통신연구소였는데 ETRI, 에트리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전자통신연구원으로 이제 바뀐 것이 그 밑에 여러 개의 멀티미디어 연구소나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연구소를 통합하는 것을 연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대전 연구단지에 가면은 아주 크게 움직여요. 저도 그 전자통신연구원에 1년 정도 위청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고 또 대학 교수 된 다음에는 그게 10년 동안 거기에 위탁 연구 과제를 이게 전화 음질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국제 발명 특허도 한 10건 정도 발명 특허로 공동 출원하고 그런 바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G.721는 1984년도에 표준화됐지만 1988년도에 아무튼 대대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가 잡히면 바로 ADPCM 하지 않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PCM 데이터로 바꿔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이 PCM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PCM 데이터가 들어오면 뭐 디지털화가 된 거잖아요. PCM 데이터로 디지털화가 됐고 샘플링도 됐고 퀀타이제이션도 됐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예측을 써요. 예측을 쓰는데 일반 선형 예측을 쓰지 않고, 선형 예측은 앞에 적응 예측이라고 그러죠. 어댑티브 프리딕터를 써요. 그래서 어댑티브 프리딕터는 그때그때마다 예측 모델링을 개발하기 때문에 예측이 잘 돼요. 현재 들어오는 샘플이 예측이 잘 된가 하면 그만큼 차분이 줄어들죠. 요 차분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적응적으로 어댑티브하게 퀀타이제이션을 또 해요. 8빗도로 딱 고정시켜 놓지 않고 4빗인데 레벨을 적응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다 적응적으로 해가지고 어댑티브 퀀타이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 샘플당 4빗도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전송을 해요. 전송과 동시에 이거를 인버스 퀀타이저를 통해 가지고 요때의 값을 여기서 만들어내요. 인버스니까 만들어낸 다음에 요 값은 차분이잖아요. 이 차분값과 예측된 값, 요 예측해가지고 우리가 빼버렸죠. 그러니까 예측된 값과 합치면은 이게 뭐가 되나요? 결국은 지금 현재 값을 모델링 값이 되잖아요. 이 현재 값이 되죠. 이 현재 값은 다음에 쓰기 위한, 다음에 예측하기 위한 이제 가격값으로 메모리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 가격값들의 무게치, 웨이팅 값을 넣어가지고 무게치를 해가지고 그것들의 모델링에 의해서 현재 값을 예측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격값으로 저장을 시켜 놓으면 그 가격값들의 무게치가 부과된 조합들에 의해서 현재 값을 모델링하는 것이 이게 리니어 프리딕터고, 거기에 그때그때마다 적응적으로 바꿔주면은 어댑티브 리니어 프리딕터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들어오는 PCM을 그대로 모델링하면 절대값이 되잖아요. 근데 예측된 값을 빼준 값, 차분값을 모델링하면은 편차값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전에 데이터가 예측된 값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의 값, 거기에 90%, 그 다음에 거기에 현재 값을 빼버리면 차분이 되겠죠. 그러면 한 10%에서 오차가 나오겠죠. 예측 오차가. 그 차분값만 그때 레벨로 키워가지고 4빗대로 모델링 해가지고 전송을 해요. 이 전송된 거는 이 모델링과 똑같이 복호화 과정에서 전송되어 오잖아요. 전송되어 오면은 그것을 결국은 어댑티브 인버스 퀀타이저, 인버스 어댑티브 퀀타이저를 통하면 인버스 어댑티브 퀀타이저를 통하면 이게 차분값이 되고, 이게 현재 값, 예측된 값과 더하기 돼버리면은 지금 현재 값이 되겠죠. 모델링 돼. 이 값을 결국은 PCM으로, 이 PCM으로 바꿔줘 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DA 컨버터를 통해서 이게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된 값과 차분값이 오면 현재 값이 모델링이 됐잖아요. 이 현재 값은 다음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가격값으로 저장을 시켜 놓는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 돼요. 우리가 이것은 ADPCM이지만은 이 동영상, 비디오 압축을 할 때도 이렇게 ADPCM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오든 비디오든 0과 1의 데이터 레벨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어댑티브 디퍼런셜 PCM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PCM 방식에서 G.711에서 G.72 하나가 나오는 동안에 근 15년 동안이나 걸렸느냐 하면은 바로 프리딕터를 만들었는데 오차가 커요. 그래서 어댑티브 프리딕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댑티브 프리딕터를 만드는 그 기간이 그만큼 기술적으로 오래 걸렸다는 거고, 퀀타이저를 만들었는데 그냥 하면 오차가 커요. 그래서 어댑티브 퀀타이저를 해서 레벨을 적응적으로, 이 편차의 레벨을 적응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바꿔주는
그런 적응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딕타도 어댑티브, 컨타이즈에도 어댑티브를 했기 때문에 15년이나 걸렸어요. 그게 그래서 1984년도에 스탠다드가 됐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다721. 이렇게 하면은 한 샘플당 4비트로 모델링이 돼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때 4비트는 베리어블 랭스 코딩은 아직 안 써요. 여기서 오디오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베리어블 랭스 코드는 안 썼어요.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하고, 요 과정이 그대로 인버스 컨타이저에서 인버스 코딩, 즉 디코딩 하는데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지다722이 있어요. 지다722.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즉 721, 그 다음에 711, 이거는 일반 전화음질을 표준화하는 거였어요. 1972년도, 1984년도에 전화음질, 그 전화음질은 가까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거기 전화기에다 대고 악기 소리도 들려주고 목소리도 막 노래 부르는 걸 하면은 음질이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기타 소리가 찡찡거리지 않고 덩덩 그런 북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6년도에는 오디오 레벨까지도 전송이 될 수 있는, 전화기를 통해서 오디오 레벨까지도 전송이 될 수 있는 이 지다722를 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표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다722를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보통 목소리 레벨은 4000Hz까지 하고 4000Hz에서 7000Hz 정도 되는 거는, 그런 것은 오디오 레벨로 해가지고 별도로 부호화해서 주자. 그래서 우리가 50Hz에서 한 7000Hz까지를 그 모델링해서 보내주자. 일반적으로 지다721나 지다711 목소리는 한 300Hz부터 3500Hz 정도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저주파 쪽도 오디오는 훨씬 더 저주파 우퍼 소리도 들려야 되니까 붕붕 거려야 되니까, 그럴 때는 50Hz 이상을 보내야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레인지를 얼마만큼이나 할 것이냐,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0.05kHz에서 7kHz까지, 그러니까 50Hz에서 7000Hz까지 레인지를 하고, 샘플링은 7000Hz를 하지만 샘플링은 16kHz로 해요. 16kHz를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준다. 원래 7000Hz의 2배, 최대 주파수가 7000Hz니까 2배 하면은 14kHz를 하면 되지만은, 이 안티 엘리에징 필터라고 그래가지고 로패스 필터가 좀 불안전하면은 좀 여유있게 해요. 그래서 2배 이상, 그러니까 1600Hz로 7000Hz가 아니고 16000Hz로 샘플링을 한다. 자, 그래가지고 ADDA는 PCM으로 그냥 봤는데 14비트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4비트로 레벨을 압축하는 이런 방법으로 써요. 한 샘플당.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ADPCM을 하기 전에 0에서 50Hz부터 7000Hz지만 실제로는 4000Hz까지는 목소리 보이스 레벨이라고 그러고 보이스 레인지라고 그러고, 다음에 4000Hz부터 7000Hz까지를 우리는 오디오 레인지, 즉 하이 프리퀀시 레인지다 그래가지고, 이 7000Hz까지를 밴드를 두 개로 나눠요. 4000Hz까지의 밴드와 4000에서 7000Hz까지 이렇게 밴드를 두 개로 나누는, 여러 개로 두 개 이상으로 나누면 이걸 서브 밴드라 그랬잖아요. 서브 밴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작 모드를 이렇게요. 그냥 모드 1, 모드 2, 모드 3가 있는데, 보이스 레인지로 모드 1에서는 그냥 4000Hz까지만 보내줘요. 그러니까 지다 721처럼 그렇게 그냥 지다 711처럼 그냥 4000Hz까지로 보내주면은 모드 1이에요. 지다 722이. 근데 모드 2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56kbps, 즉 56kbps 한 4분의 3은
그것은 4000Hz로 하고 나머지 8kbps는 오디오 즉 4000Hz에서 7000Hz 사이를 코딩을 해요. 모드 3는 그야말로 4분의 3은 즉 보이스 레인지로 하고 나머지 4분의 1을 4000Hz에서 7000Hz 사이로 코딩을 한다. 그가 우리 레이어를 나타낼 때 엠팩에서 레이어 엠팩 오디오 레이어 1, 2, 3는 어떻게 돼요? 레이어 1에서는 250kbps로 압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압축된 게 그게 레이어 1이고 레이어 2는 192kbps. 우리 MP3 또는 MP 플레이 즉 엠팩 오디오 레이어 3는 즉 128kbps가 결국은 스테레오 레인지가 되고 모노 레인지는 64kbps가 오디오 전 채널이 돼요. 근데 이 G.7둘들은 그게 나오기 전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7둘들은 결국은 1986년도 무렵에 만들어진 거라서 엠팩 스탠다드가 나오기 전에 엠팩 오디오가 그때는 48kbps는 그 4kHz까지 저 보이스 레인지를 하고 나머지 16kbps는 4000에서 7000Hz까지 그 서브 밴드, 하이어 밴드를 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이 입력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내주는데 샘플링을 16kHz로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AD 변환을 해서 나오는 이 데이터가 샘플링은 16kHz 한 샘플당 14비트를 써요. 그럼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단순하게 DA 컨버전 해가지고 하면은 아주 맑은 소리가 나와요. 얼마까지? 이게 샘플링이 16kHz까지 하면 그 당시에는 이 기술이 아주 최고급 오디오 기술이었는데 우리 방송국에서 릴테이프를 써가지고 라디오 방송하는 거 봤죠. 그게 이제 LP판이라든가 LP판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LP판에서 쓰는 음질 그게 16kbps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16kbps 16K.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kHz 샘플링에 한 샘플은 14비트를 이렇게 쓰면은 아주 좋은 음질이 되겠죠. 자, 이런 음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게 CD 음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CD 음질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더 좋은데 왜 사람들은 요즘 막 진공관으로 만들고 뭐 해가지고 LP판을 막 틀어요. 80년, 70년, 80년도에 오디오 전축을 막 그 진공관식을 쓰고 그러는데 그때 틀었던 LP판 레인지를 아직도 좋아해요. 그거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연음에 가까운 음향이 LP의 가장 큰 매력이란 분석입니다. LP판은 소리가 분명히 잡음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듣는 이런 소리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막 이렇게 판매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전원을 3개의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열도 나고 그러는데도 그 음질에 매료된 사람들은 오디오 매니아라는데 이런 사람들은 CD 플레이어보다는 LP판을 더 즐겨 들어요. 이게 녹음 기술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기술이 바로 샘플링으로 치면은 한 16kHz 즉 한 8000Hz까지 데이터가 오디오 레인지가 나오고 주된 레인지가 그 다음에 이 한 샘플당 한 14비트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갖는다. 그 진공관을 쓰면 좋은 게 뭐냐면은 스피커를 울려줄 때 다이내믹 레인지 있죠. 쾅쾅 울릴 때 그 박력이 보통 트랜시스터에서는 뭐 한 12V, 24V 이 정도밖에 안 쓰는데 트랜시스터 앰프는
거기에서는 보통 200V, 300V 막 전압을 써버려요. 우리 가정용 전원을 가지고 스피커를 구동을 하면은 얼마나 큰 박력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 박력에 있는 소리를 우리 주변에서는 악기에서 들리는 정감 있는 소리로 느낀다. 이제. 아무튼 그런 16kHz 샘플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오디오 레인지를 커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G.722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일단 오디오 레인지가 4000Hz까지는 일반적인 ADPCM을 써가지고 48kbps로 해요. 나머지 서브밴드 4000에서 7000Hz는 요 4000에서 7000Hz는 결국은 고주파 성분이고 레벨 비트를 2비트로 해가지고 한 샘플당 그래서 16kbps로 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두 서브밴드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술이 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음대역을 부분적으로 나누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누는 그 기술이 예를 들어서 QMF라고 그래요. 쿼드러처 미러 필터라는 이런 어널로그 방법을 쓰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을 해서 보내줘요. 자, 그러면은 코딩을 4000Hz까지는 일반 텔레폰 스피치처럼 압축하고 다음에 4000Hz, 7000Hz까지는 역시 ADPCM으로 해가지고 한 샘플당 2비트를 해서 16kbps를 해서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64kbps로 해가지고 오디오 코딩을 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복습할 그 내용이잖아요. G.722 요 원리를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0에서 4000Hz까지는 예를 들어서 48kbps로 ADPCM이잖아요. 앞에서 설명.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4000Hz, 7000Hz는 그걸 별도로 떼가지고 그것을 2비트로 그래서 ADPCM으로 샘플당 2비트로 해서 16kbps로 샘플링을 해서 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야.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오면 역시 보이스 부분하고 다음에 하이어 프리퀀시 부분을 두 개 따로따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합해주면 되잖아요. 여기는 보이스 부분, 여기서는 오디오 즉 4000에서 7000Hz 부분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하나의 레벨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고주파는 이쪽에서 하고 저주파 즉 보이스 부분은 이쪽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합쳐주면 돼요. 그래서 0에서 4000Hz는 여기서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여기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4000Hz에서 7000Hz까지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왜 7000Hz까지 있는데 샘플링은 이거를 16kHz 즉 8000Hz까지 고려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2배 이상만 하면 된다 그랬지 꼭 2배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2배 이상 하면 음질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려할 것이 이 저역 이제 ADPCM을 어떻게 할당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브밴드를 해가지고 4000Hz까지는 보이스 레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64kbps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56K, 48K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모드 1에서는 즉 4000Hz까지 보이스 레벨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사용되는 퀀타이저를 64개의 레벨로 쓰고 또는 32개의 레벨로 쓰고 하나는 16개의 레벨로 이렇게 나타내서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드에 따라서 다르죠. 자, 이렇게 서브밴드로 나누는 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입력 신호가 나오면 어널로그로 이렇게 필터를 빼는 기술이에요. 한 샘플마다 어떻게 하는데 샘플이 가급값이 축축축축 해서 저장돼서 오면 이게 딜레이 소자는 여기 현재 값, 가급값, 여기 미래값, 여기는 가급값들이 나오면 이 가급값들에서
코릴레이션, 즉 상관관계를 계산해 가지고 이 유사성을 빼버려요. 여기서 유사성을 빼버려요. 이렇게 차에 즉 디퍼런셜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즉 로우 디퍼런셜, 하이어 디퍼런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시그널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서브밴드 필터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즉 4000Hz까지 즉 이렇게 프리퀀시 레벨을 분리하는 거를 QMF 필터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QMF 커드루츠 미러 필터다 그래가지고 이 차분된 것이 이제 하이어 프리퀀시가 되고 차분되기 전의 신호가 로우 프리퀀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차분된 두 가지, 즉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어 프리퀀시 이 두 가지를 각각 여기 48kbps로 여기는 16kbps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합쳐지면은 64kbps로 7kHz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리해내는 거를 QMF 필터라고 그래요. 이렇게 분리해내는 기술이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딱 통과시키면 분리가 금방 일어나 버려요. 디지털화 돼 있고 수식으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그 코사인 주파수로 바꿔버리면 서로 오소곤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쭉 4000Hz까지 다음에 4000에서 7000Hz까지를 성분을 딱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분 분리해내는 거를 우리는 서브밴드 필터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브밴드 필터링 모델링 기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QMF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어넬로그 방식으로 했고 요즘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패스트 푸리어 트랜스폼, 푸리어 트랜스폼이 결국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리어 트랜스폼 하는 거를 해버리면 이 QMF 필터링은 그냥 어넬로그가 아니고 디지털로 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요즘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으로 바로 해버린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코딩을 하겠죠. 코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값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게 모드 0, 1, 2, 3, 2비트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드 비트를 여기다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드에 따라서. 그래서 그 데이터가 6비트 나오기도 하고 8비트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우 파트 있잖아요. 로우 파트가 한 샘플에 8비트 64니까 한 샘플 나올 때 6비트는 낮은 쪽 6비트 4kHz고 여기는 높은 쪽 4에서 7kHz의 그 ADPCM 데이터 여기는 4kHz까지의 ADPCM 된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코딩해서 보내준다 이제 포맷을 그래. 그래서 8비트로 이렇게 서로 하이어 파트, 로우 파트잖아요. 프리퀀시 봤을 때 이걸 묶어가지고 8비트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바이트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를 통신에서는 옥테드라 그래요. 옥테드라고 이렇게 8비트를 한 묶음으로 하는 걸 옥테드라고 한다. 그게 이제 용어예요. 용어. 그렇게 부호할 때 이렇게 옥테드 단위로 하면 8비트 단위로 하면은 메모리 저장하기도 좋고 전송하기도 좋고 그래요. 왜? 기존에 있는 전송이 8의 배수 단위로 64kbps다. 그러면 8비트로 나누면 8kHz, 8K바이트 전송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 기술이 이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압축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 먼저 G.711이 순수하게 4000Hz까지 그 텔레폰 스피치를 이렇게 전송을 디지털로 했어요. 거기에서 32kbps로 84년도에 만들어지고 이걸 오디오 레인지 즉 7000Hz까지 하는 게 G.722로 이게 64kbps로 7kHz로 결국은 오디오 코딩을 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전송률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이것도 32kbps 뭐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5.6kbps나 6kbps로 이렇게 압축을 해요. 64kbps 이거를. 그러한 방법은
데이터를 보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코드 엑사이티드 LP 방식, 선형 예측 방식이다. 뭐 이런 방법을 써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파라메터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게 G.728이에요. G.728. 이게 92년도에 모델링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화기에서는 목소리를 냈을 때 딜레이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로우 딜레이라고 그래서 내 말을 하면 바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1ms 이내로 전송되는데 1ms 이내로 전송이 되면 그러면 1ms이면 그것도 아주 시간적으로 긴 건데 0.001초잖아요. 0.001초. 0.001초 이내로 내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돼요. 이런 방법을 로우 딜레이 방식이에요. 로우 딜레이를 해야 되는 건 뭐 기본이니까 이거 빼버리더라도 그러면 실제의 코딩 방식은 뭐냐? 이거는 코드 엑사이티드 LP 방식이라고 그래요. 코드 엑사이티드 LP 방식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목소리를 모델링 할 때 어떻게 발생이 된다 그랬어요? 성대 떨림이 여기원이 되고 엑사이테이션 소스가 되고 입이라든가 코 안에서 공명이라는 필터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즉 합성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입 안에서의 구조고 공명 필터고 공명 특성이고 여기를 자극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신호라 그래요. 여기 신호. 여기 신호를 일일이 신호로 해주지 않고 이렇게 벡터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수표책 있죠. 왜 뭐 북한에서 난수표 같은 걸 보내잖아요. 64, 256, 32 그러면서 하는 거는 그게 인덱스지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북이 있으면 그게 각각 여기 신호들이 딱딱딱 들어가 있는데 그 여기 신호들이 이 번호가 부여가 돼 있어요. 몇 번째 여기 신호는 1011, 0011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번호에 따라서 페이지에 따라 가지고 각각 그 일레멘트 값이 있죠. 그 일레멘트 값으로 여기를 시켜서 합성을 시켜 봐 가지고 원래의 신호 블록 단위로 비교를 해 봤을 때 가장 유사한 것이 모델링이 되는 요 필터 값하고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호값이 아니고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는 개수값이에요. 이 개수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시키는 인덱스 값 있죠. 이 인덱스 값 두 가지를 찾으면은 이 코딩단에도 코드북이 있고 코드북이 있고 수신단 보코단에도 요 합성 필터라는 똑같은 필터하고 개수를 넣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코드 있죠. 코드북 요 코드북과 똑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코드북을 보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모든 휴대폰에는 코드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코드북과 그 다음에 합성 필터 코드북이 따로 있어요. 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몇 번째 인덱스만 알려주면 돼요. 코드북의 몇 번째 페이지 또 여기 필터에 여기 코드북의 몇 번째 거 그러면 그 몇 번째 거 그러면 번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분이 100개의 샘플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여기를 하고 그때 100개에 해당되는 파라메터 값 그걸 코드북이라고 그래요. 그 코드북을 여기다 공급해주면 합성이 돼가지고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전송되는 거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신호 코드북에 들어가 있는 신호가 가장 유사한 걸 찾아가지고 그거의 몇 번째 거가 해당되는 인덱스만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인덱스 값은 전송되어 오는 인덱스 값은 그냥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만 알려주면 엑사이테이션 여기시키는 코드북의 위치를 찾아내주면 거기에 일레멘트들로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분 중에 몇 번째 그 합성 필터의 파라메터 값이다 그러면 그 파라메터가 저장되어 있는 코드북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로 여기를 시켜요. 맞죠? 거기로 공명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여기 된 걸 공명시켜서 소리를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실제 음성을 프레임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모델링 할 때
여기 있는 코드북의 종류가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하고 그때그때마다 뭐예요? 그거를 이게 1000개가 있으면 1000개를 바꿔가면서 여기 원래 값 음성 샘플과 아주 유사한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코드북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리고 계산이 많아서 그렇지 이게 파라미터와 즉 이 필터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여기 되는 코드북의 인덱스 값만 보내주면 돼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 요거 하고 또 파라미터 몇 번째 파라미터 이것만 보내줘 버리면 수신단에서는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에 여기 파라미터를 찾고 또 여기서 코드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여기서 찾으면 여기서 보내온 걸 찾으면 코드북에서 그러면은 그냥 필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입이고 여기는 성대란 말이에요. 성대 이렇게 하면 소리가 합성이 되잖아요. 이런 방법이 결국은 80년 말 90년 초까지 개발돼서 92년도에 표준화가 된 거예요. 지다치리빨. 그래서 이게 95년도에 엠팩 오디오에 들어갈 때 이런 방법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로우 딜레이, 코드 엑사이티드, 즉 인덱스 값으로 코드 값으로 주면 코드북에서 찾은 엘리멘트로 이 LP 방식은 합성 필터를 나타내요. 리니어 프리딕터 여기 개척 그 부호와 저 코드 파라미터 값이에요. 요 파라미터 값으로 필터를 구동을 하고 입력으로 공급되는 여기 신호는 바로 코드 엑사이티드, 즉 코드북에 있는 몇 번째 줄 오면 돼요. 그러면 전송되는 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파라미터 한 번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이라는 코드북에 인덱스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전송률이 64kbps PCM 데이터가 즉 한 6kbps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6kbps로 압축되면 한 12분의 1로 압축되는 거잖아요. 64kbps가 6kbps는 아무튼 그 정도로 아주 높은 압축이 된다. 한 11분의 1, 12분의 1 뭐 이 정도 되겠죠. 10분의 1은 넘잖아요. 6kbps면. 그런 정도로 보내주는 게 코드 엑사이티드 LP 방식이다. 왜 요거를 복습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거는 좀 이렇게 전문가 수준이 좀 고난도가 있어가지고 원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설명을 했죠. 목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 허파에서 공기가 올라오면 요 목구멍의 반 위치에서 압력을 열었다 밀었다 하면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1초에 남자들은 100번에서 200번 여성들은 200번에서 300번 정도로 다라락 하고 성대 떨림이 일어나요. 그게 여기원이에요. 이 여기원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 바뀌죠. 여기원을 가지고 그래서 입안에서 울림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공명주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코드북 이거 보면 합성 필터의 파라미터가 해당되고 여기 시키는 요 그 일레멘트들은 코드북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성대의 값을 여기서 찾고 그 다음에 입안에서의 공명 필터는 여기서 찾아가지고 합성된 것을 만들어내면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가지고 차이가 최소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게 1000개의 코드북이면 1000개만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가장 유사하다 그러면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 그 다음에 그때의 파라미터가 뭐냐 요것만 보내주면 파라미터는 여기서 공급해주고 여기서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을 이 코드북에서 찾아가지고 엘리멘트로 이 합성 필터를 여기 시키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샘플을 구하는 게 아니고 블록 단위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요. 블록 코딩이에요. 그래서 압축률이 6kbps로 되고 아주 최대로 압축하면 2.4kbps로 압축할 수 있어요. 1초에 2kbps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분의 1로 압축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방성에서는 이게 전송하고 할 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미 국방성 이럴 때 2.4kbps로 압축된 것도 막 써요. 그러한 것을 이 켈프 방식에서 도드 스탠다드
도드 캘프라고 그래. 어떻게 해요?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저 국방성이라는 게 있지. 우리나라로 취하면 국방부죠. 이 미국 국방부에서 이런 그런 방식을 80년도에 그걸 MIT 교수한테 의뢰해가지고 이것을 표준화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 국방성에서 쓰는 거는 보안 비하 통신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는 저 코드북이 없으면 절대 합성을 못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끼리만 갖고 있지 다른 쪽에서는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하 통신에 보안 통신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봐봐요. MPEG 오디오 하면은 한 16kbps에서 64K 또는 128kbps까지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것을 했었어요. MPEG 오디오 뭐 레이어 1, 2, 3 해가지고 64K 모노일 때 64K에서 256kbps까지 이제 압축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G.711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거는 뭘로 하느냐? 바로 이 켈프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켈프 방식을 본격적으로 이용한 게 MPEG-4에 대한 얘기인데, MPEG-4가 요 해결하지 못한 압축률, 요거는 MPEG-4에서 해요. 그거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오늘 저 9장 마지막 부분의 설명을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